이렇게 하신 다음에 과목 구분으로 저장을, 학생으로 로그인했었죠 조금 전에. 다시 관리자로 로그인해서 설정 가서 과목 구분 설정을 했어요. 다음에 테스트 과목, 그죠? 과목 구분으로 설정한 다음에 저장하고 테스트 과목 가서 보시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과목이 보여져요. 이렇게 아래쪽에 과목별 주소 해서 보시면 주소 복사가 있어요. 주소 복사.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과목마다 클립보드라는 게 있죠. 선택해요. 액세스 허용. 주소를 복사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전체 과목이고요. 과목에 상관없이 한 목록이고요. 자,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선택했던 이거죠. 영어만의 과목이에요. 영어만의 과목.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붙여넣기. 여기서 그 클립보드를 클릭했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과목의 주소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영어를 클릭했잖아요. 영어를. 그러면 영어 테스트 목록 주소가 복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돼요. 자, 지금 관리자라 그런데요. 학생으로 볼게요. 자, 영어가 보이시죠? 그죠? MC. 그럼 이제는 수학 클립보드 주소 복사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주소를 복사했습니다. 그러면 학생 페이지 가서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돼요. 엔터를 치면 지금 이건 영어잖아요. 영어 문제잖아요. 영어 테스트잖아요. 안 보이는 거죠,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수학 문제 주소니까 수학 과목으로 출제된 테스트만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영어는 다시 영어를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이제 영어로 된 테스트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는 수학으로만 하겠다. 수학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엔터 치면 이게 수학 과목의 주소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수학 과목으로 출제된 테스트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따로 둘 수가 있어요. 과목별로. 아시겠죠? 아니면 통합된 거는 그냥 한스의 index.html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안 보이냐면, 아이고, 블랙소스 지금 학생으로 로그인 했는데도 안 보이잖아요. 통합인데, 그죠? 통합으로 설정했는데 왜 그러냐면 테스트 목록 설정이 잘못돼서 그렇죠.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거는 관리자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관리자로 지금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목 구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주소가 지금 통합된 주소죠. 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과목을 다 보여주는 그런 주소잖아요. 그죠? 이게. 그죠? 통합된 목록을 보려면 설정에서 과목 통합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보이죠? 왜냐면 관리자이기 때문에. 학생을 로그인하면 보이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복잡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과목 통합, 그죠? 난 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문제를 아니 모든 테스트를 그냥 하나의 목록에 다 보여지게 하겠다 싶으면 이 주소, 그죠? 도메인, 다음에 한스, 다음에 index.html 하면 보여져요. 대신에 반드시 과목 통합으로 설정을 해야만 되죠. 과목 구분인 상태에서 설정한 다음에 이 주소에 접속하면 안 열려요. 안 보여요. 그 테스트가. 왜냐면 이 주소는 그 통합된 과목
리스트가 보여지는 주소인데, 그죠? 설정은 과목 구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맞는 거죠. 자, 그리고 과목 구분으로 하려면 과목 구분으로 설정하시고 여기에서 이 주소를 쓰면 안 되고 어디 갔냐? 테스트 과목에 가서 관리자로 다시 로그인해야 되겠죠? 과목별 아니 과목 가서 주소 해당 주소를 과목 구분으로 설정하고 테스트 과목에서 해당 그 과목의 주소를 클립보드를 클릭해서 붙여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자꾸 로그인 했다가 나갔다가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관리자하고 학생하고 같이 로그인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요. 아시겠죠?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관리자 페이지 설명드리다가 다시 학생으로 로그인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는 로그아웃하고 다시 학생 페이지에서 학생으로 로그인하고 다시 또 학생 페이지 로그아웃하고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로그인을 했다가 로그아웃 했다가 하니까 좀 그런데 이해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 목록 설정은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과목에서 복사를 해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과목 구분으로 했을 때, 그죠? 자, 과목 통합으로 해놨을 때는 복사가 안 돼요. 페이지 설정 메뉴에 테스트 목록 설정 값을 과목 구분으로 설정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 목록별로, 그 과목별로 테스트를 따로 두고 싶으면 주소를 이게 아니라 복사한 클립보드를 복사한 주소를 붙여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 해당 과목의 주소예요. 그래서 이 주소 들어가면 그 주소로 아니 그 과목으로 출제된 테스트들만 보여지는 거예요. 목록에 다른 과목으로 출제된 건 안 보이고요.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문제 수준 나누기가 있네요. 이건 뭐냐면 이제 문제를 문제은행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 문제 수준을 나눌 수가 있어요. 문제 수준을 자 10등급까지만 할 수 있냐? 아니죠. 뭐 100등급, 1000등급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뭐 작게도 할 수 있겠죠? 뭐 난 3등급만 하겠다 상중하로 뭐 그러면 돼요. 그래서 문제 수준을 나누는 거는 뭐냐면 어려운 문제, 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뭐 겁나게 어려운 문제, 뭐 쉬운 문제, 조금 쉬운 문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나눠요 수준으로. 그래서 나중에 출제할 때 우선 문제은행에 그렇게 문제 수준을 나눠서 문제들 입력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그때 문제 수준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상층으로 나눴으면 뭐 1등급짜리 문제만 출제를 해라 라고 명령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테스트가 그 1등급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 중에서만 골라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2등급짜리 문제만 테스트로 출제하겠다. 그러면 2등급짜리 문제만 테스트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수준별로 나눠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문제 수준을 나누는 거예요. 몇 등급으로 나눌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3등급으로 나누겠다. 5등급으로 나누겠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문제 입력 설명 이미지 보여줌, 보여주지 않음. 문제 입력 설명 이미지가 뭐냐면 이제 문제가 입력됐을 때 문제를 이제 고치고 싶다 이거예요. 고치고 싶으면
M자 클릭해서 들어가죠. 나중에 설명 드릴 거예요. 고치는 거는 우선 보기만 하세요. 고칠 때 보면 이제 그 설명글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 타입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설명 글을 보려면 그 페이지 설정에서 보여줌, 그러니까 문제 입력 설명 이미지를 보여줌으로 선택하고 저장한 다음에 문제를 고칠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죠? 물음표가 보이죠? 마우스를 올리면 이게 어떤 건지, 어떤 걸 입력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입력해야 되는지 설명글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관리자는 일반 관리자하고 최고 관리자가 있잖아요. 일반 관리자들이 선생님들이 되겠죠.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고칠 때, 그죠? 입력은 이제 한글 문서로 바로 한 번 하지만 고칠 때는 이렇게 하나씩 문제를 고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를 때, 그죠? 모른다고 막 말이 많아져. 계속 물어봤어. 선생님들이. 그러면 일일이 다 대답하기 곤란하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뭘 입력해야 되는지 볼 수 있도록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정을 페이지 설정에서 문제 입력 설명 이미지를 보여줌으로 했을 때 설정해 놓으면, 자, 보여주지 않음으로 해 놓으면, 자, 안 보이죠? 빨간 아이콘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 끝났고요. 아니, 문제 입력 설명 이미지는 끝났고요. 이제 음원 듣기, 타입 선택. 자, 새 창에서 듣기, 현재 창에서 듣기. 지금은 새 창에서 듣기로 선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 입력된 문제들을 가서 보면 그 음원이 등록된 문제, 얘는 이렇게 뉴 윈도우에서 아이콘이 떠요. 이렇게 클릭하면 새 창으로 등록되어 있는 음원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현재 창에서 바로 듣겠다 싶으면 현재 창으로 듣기 저장하시고 다시, 자, 가서 보면 바로 미디어 플레이어가 바로 뜨면서 바로 들어볼 수 있게, 아시겠죠?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페이지 설정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